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예고한 대로 시험을 좀 보셔가지고 좀 늦게 시작을 했죠. 이거 다 나오겠네요, 영상에.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영상이 다 나오겠네요. 자, 이 대시험 명단이라고 뭐 내가 얘기만 안 하면은 뭐 모르지 않을까? 오케이. 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자꾸 그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상황들이 계속 막 생기고 또 우리가 이제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방정식 문제, 부등식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또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능숙하게 해나가기 위해 좀 조치를 취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3시 반까지 잘 그 부분 좀 마스터하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아까 예고했었던 것처럼 오늘은 일단 우리의 소박한 목표가 그냥 그래프를 마스터하기예요. 그래프를 마스터하기. 그러니까 뭐 방정식, 부등식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x 앞에 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그때 그래프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 사인 함수 그래프부터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모르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잖아. 무슨 행동하죠? 그냥 점 하나하나 찍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우리가 점을 진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sin x입니다. 자, 일단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알아보면 돼. sin x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 단위원에서 이 동경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그때 생기는 교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요 변청 과정을 떠올리시면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즉 0도만큼 돌았을 때 그때 sin 값 얼마예요? 0이지, 그치? 0도만큼 돌았을 때 생기는 교점의 y좌표를 말하는 거잖아. 처음엔 0이야. 0,0을 지날 거야. x가 0일 때 y의 값은 0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점이 찍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점점 이 각도가 커져요. 점점 각도가 커지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y값이 어떻게 되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y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커지는 게 어디까지 커지지? 1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사인 값은 최대 값 해봤자 1이야, 1. 그러니까 최대 1까지밖에 안 커져. 그러니까 x가 아무리 이렇게 점점 커진다 하더라도 얘가 1까지 정상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더 돌아가면서 돌아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한번 흘러가 볼까? 계속 작아져요, 계속. 그럼 사인 값이 다시 0으로 돌아왔다가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이게 또 하염없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냐? 그건 아니야.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만큼 돌아가면 또 0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사인 값의 변화 추세가 0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해서 이제 1을 찍고 다시 다운. 계속 곤두박질 치다가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반등. 해서 다시 0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띌 것 같다라고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들이 어떤 지점인지 한번 봐봐. 0일 때 0을 갖고요. 그 다음 여기가 어디야? 2분의 파이일 때지. 이거 90도라고 하지만 이제 우린 라디안에 익숙해져야 돼. 자, 2분의 파이일 때 얼마? 1이라는 값을 갖죠. 자, 그럼 2분의 파이라면은 대략 어느 정도쯤 되나? 2분의 파이. 파이가 한 3 정도쯤 되잖아. 그럼 2분의 파이 하면은 한 1.5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한 1.5 정도쯤 갔을 때 1이라는 값을 갖는 뭐 대충 그래서 한 요 정도쯤 점이 찍히는 상황이겠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꼭 이 가로랑 세로의 간격을 뭐 각게 맞춰줄 필요는 없다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이일 때는 다시 이제 0이라는 함수 값을 갖죠. 그치? 그 다음에 더 돌아. 더 2분의 파이만큼 더 돌아서 2분의 3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한 요 정도쯤이 2분의 3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값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값. 뭔가 좀씩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더 돌아, 더. 2분의 파이만큼 더 돌아서 이제 드디어 2파이가 됐을 때 2파이가 됐을 때 다시 이제 0으로 회귀하죠. 그래서 이제 0, 1, 0,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중간중간에 30도일 때, 즉 한마디로 6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45도일 때, 즉 4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60도일 때, 즉 3분의 파이일 때 각각 사인 값이 얼마를?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을 갖는다는 걸 여기다 콩콩콩 찍어 보면서도 그림을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내가 일정한 속도로 이걸 회전시켜 볼 거야. 그때 이 교점의 위치에 따른 y 값의 변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 y좌표의 변화 속도를 보시면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 0에서부터 1까지 커지는 동안 y 값의 증가 속도를 보라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다가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y 값의 변화 속도요. 처음에 어때요? 변화가 올라가는 게 빨라요? 느려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빠르지. 그러면서 점점 그 증가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느려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는 같은 간격을 가더라도 조금씩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느려지죠.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렸어요. 처음에 되게 빠르게 올라가던 것이 점차 느려져서 정상을 찍고 거기서 계속 돌려온다. 어때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처음에 되게 천천히 감소했다가 y좌표 기준으로요. 갑자기 이때는 급격하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치? 자, 다시 같은 속도로 돌렸는데 처음에 감소하는 건 요만큼 돌렸을 때 고작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만큼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같은 각도만큼 돌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이나 감소한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감소하는 그만큼과 나중에 감소하는 만큼을 비교해보면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점점 감소하는데 처음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훅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속도가 멈추지 않아. 계속 빨라.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가면 갈수록 다시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반등하면서도 천천히 반등하다가 슉 빠르게 올라가죠. 빠른 게 유지됐다가 천천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것도 천천히 반등하다가 훅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는 빠르게 증가했다가 천천히 증가했다가 천천히 감소했다가 빠르게 감소했다가 빠르게 감소하던 것이 다시 천천히 감소하는 걸로 다시 천천히 반등하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파도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직관적이고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 추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어요? 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바퀴를 돌았잖아. 한 바퀴를 돌면서 지금 이 그래프가 그려졌지. 그럼 그 다음 한 바퀴 돌 때 이거랑 다르게 그림이 그려지겠냐? 당연히 똑같이 그림 그려지겠지. 이 전에는 달랐겠냐? 당연히 똑같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한 사이클 돌던 것이 앞으로도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고 있을 예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이걸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주기가 존재한다. 주기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주기는 당연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 주기는 x값이 뭐부터 뭐일 때까지 0부터 2파이일 때까지니까 이 주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인 함수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쭉 다 그려보다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림 이런 식으로 생겼었을 것이고, 그쵸?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은 방식대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울렁울렁.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인 함수는 요점,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띠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림에서 당연히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점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무슨 함수라고 불렀었지? 이거 우리 수하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기함수, 그치? 우리가 그때 우함수, 기함수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우함수 하면서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도 했었잖아. 막 소 그림 그려놓고서, 그치? 기억납니까? 소 그림 기억 안 나요? 좌우 대칭? 야, 진짜 내가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서 소 그림까지 그렸는데 이걸 까먹어? 소 그림 해가지고 내가 우함수 했을 때 소우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소우. 아이, 기억 안 나 이거? 소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몇 번을 그려가지고 내가 이제 소 그림 잘 그려요. 이거. 소. 네. 야, 솔직히 좀 잘 그리지 않냐? 솔직히 야, 빠르게 그린 거 치고 솔직히 좀 잘 그렸잖아, 그치? 응. 콧뚜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소가 이렇게 보면은 좌우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우자를 써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다. 알겠죠? 아, 이거 좀 글로벌하게 송출되는 건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했네. 우함수의 우자는 소우자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잘나라고 내가 이렇게 쪽팔린 짓도 한 번씩 했잖아. 우함수는 그래서 무슨 함수? y축 대칭의 함수. 그럼 기함수는 뭐야? 기함수의 그 기가 이제 깃발 기자라고. 깃발 딱 꽂은 거라고. 어디에 꽂았겠어요? 당연히 무슨 어정쩡한 점에 꽂았겠냐? 어디에 꽂았겠어요? 원점에다 꽂았다고. 그래서 이제 원점에다 이제 깃발 딱 꽂아놓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띄고 있지. 기함수는 이제 그 깃발 기자를 써서 기함수라고. 점대칭. 아니야, 깃발 기자 아니야, 알겠죠? 분명히 말했어. 우함수의 소우자 아니고 깃발 기자 아니다, 알겠죠? 그냥 내 장난친 거야. 그런 거 좀 오랫동안 기억나야죠, 그렇지? 그래서 우함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기함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럼 얘는 이제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니까 무슨 함수? 기함수. 자, 그럼 기함수의 수학적 표현이 뭐였었죠? 기억납니까? 너무 잘 그렸으면 지우기가 싫네. 자, 기함수의 수학적 표현. 이 왼수들 어떡하지?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얘 의미가 뭐야? fx랑 f 마이너스 x가 뭔데? 예를 들어 생각해봐. x가 1일 때 함수값은 x가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다 지금 이 얘기야. 그럼 2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다 이 얘기야. 그러면 1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고, 그치?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고, 그 다음 3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이 양쪽으로, 야, 이거 묻지 마,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 가면은 그때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아, 진짜 이게 나보고 웃지 말라고. 나보고 웃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 내용에. 뭐 어떻게 지금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야 이거? 무슨 모양새야? 아이, 뭐 사이코라고? 무슨 모양이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성이잖아 이거. 그렇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우함수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이거 f 마이너스 x. 얘는 의미가 뭐예요? 1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의 값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얘가 흐름을 보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 선에 대해서 이 선 대칭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우함수, 얘가 이제 기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인 함수는 기함수성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기함수라고. 기함수, 점대칭, 원점 대칭의 성질을 띠고 있어. 그래서 요 표현 가능하죠, 그렇죠? 사인 함수는 요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가 얼마라고? 2파이라고. 2파이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게 계속 연출된다고.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f x 플러스 2파이는 그 2파이 전에 있었던 fx랑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파이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게 주기함수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아니면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겠죠. f x 마이너스 파이는 f x 플러스 파이와 똑같다. 그쵸? x에서 파이만큼 전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 파이만큼 이후에서의 함수값이 정확하게 똑같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기준으로 파이만큼 전, 파이만큼 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값이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x에서의 함수값과 그것보다 2파이만큼 더 큰 곳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요것을 외우지 마. 요걸 보고서 이거는 기함수 표현 이게 아니라 fx랑 f-x랑 fx랑 f-x랑 부호가 반대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겠구나 라는 걸 너네들이 직접 모션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게 점대칭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왜냐면 이 표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표현들만 공부해놓고 그냥 외워놓고 가면은 나중에 엄청 헷갈린다.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 사인 함수는 기함수, 주기함수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수학적 표현도 꼭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 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얼마? 최대값 얼마? 1.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또 아니야 2분의 3파이는 아니죠. 최대값에 긋는 순간. 네, 2분의 5파이. 근데 요거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갖는다. 그럼 최소값은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 갖는다. 즉 요러한 지점들에서 최대값, 요러한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일반화시켜서 일반 가계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적혀 있을 것이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되셨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지우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랑 한번 유추해보자. 간단하게 그냥 요만큼만 남겨놓고. 자, y는 이 sin x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려놓은 이 삼각함 그 sin 함수는 그냥 그대로 읽어놓고 여기에서부터 한번 유추를 해볼게. 자, y는 이 sin x 외우지 말고 한번 이 상태를 감상해 보는 거야. 이 sin x라는 것은 결국 sin x의 2배인 거지, 그렇지? 자, sin x의 2배면 함수값이 2배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증폭의 효과인 거죠. 위아래로 증폭 효과가 발생한 거야. 자, 그럼 위아래로 증폭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일단 첫 번째 점대칭성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가 2파이라는 거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최대값, 최소값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변화 생겨요. 얼마로? 최대값은 2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로. 언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함수값의 2배가 되다 보니까 얘가 마땅히 그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라는 것은 위아래로 2배만 증폭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뭐에만 관련이 있다?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얼마로 갖는지에만 관련이 있다. 심지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에도 영향을 안 끼치고 주기라든지 점대칭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도 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뭐만 하니까? 위아래로 2배만큼 진폭만 변화시키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 sin x. 그럼 마이너스 2 sin x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결국 얘가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었던 애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었던 애가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었던 애가 2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증폭이 발생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뒤집힌 거지. 자, 다시 증폭이 발생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뒤집힌 거라고. 부호가 반대로 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기 달라지겠어요? 점대칭성 달라지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질까요? 네, 2배만큼 증폭 발생한 거니까 이게 뒤집든 안 뒤집든 어차피 이건 대칭성이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 얘가 2배만큼 증폭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2배만큼 커지고 작아졌을 거야. 자, 언제 최대값 같는지 언제 최소값 같는지 그거 달라졌을까요? 네, 달라졌습니다. 이게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값을 가졌었던 부분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최소값을 가졌던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숫자에 부호가 양수라면 그냥 증폭만, 오직 최대 최소 값만 바뀌는 거고, 거기에 있는 a가 만약에 음수가 곱해진다면 그냥 얘가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만 서로 크로스가 되지 나머지도 다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찌됐든 결국 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에는 무슨 역할만 사실상 부여받는다? 이 증폭의 역할만 사실상 부여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게 아니라 x의 2가 곱해졌어요. sin 2x. 자, 요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x가 0에서부터 천천히 값이 커진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x의 값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가 이렇게 변화하면은 2x인 입장은 몇부터 몇까지 변할 거야? 0부터? 다시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가 변했다면 2x 입장에서는 몇부터 몇까지 변한 거야? 0부터 파이까지 변한 거지. 그러니까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값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는 함수값은 0부터 파이까지의 변천 과정이 그 안에 그려진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x가 0부터 파이까지 점점점 커지면은 그때 2x는 0부터 2파이까지 커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엔 sin 2x 이 값은요, 2x가 0부터 2파이까지만큼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이 이미 다 완성이 되는 거야. 아, x 입장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만 변화했는데 2x의 입장에서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화한 거니까 이미 한 사이클이 다 완성이 됐구나. 그럼 대충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좀 알겠습니까? 여기가 2x로 바뀌니까 얘가 2배만큼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야.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사이클이 돌았어야 했었던 애인데 x 입장에서 0부터 파이까지밖에 아직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미 한 사이클 다 돌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친구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 가는 동안 이미 이 한 사이클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발생했었던 그 지점이 얘는 4분의 파이에서 발생할 것이고 2분의 파이에서는 얘 여기 파이에서 발생했었던 일이 그대로 발생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에서 발생하는 일은 2파이에서 발생하는 일이 그대로 발생했었을 거야. 그러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급하게, 좀 더 성격 급하게 이렇게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x가 2x로 바뀌다 보니까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2x는 2부터 4까지 변하고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땐 2x는 0부터 2까지 변하고 x가 0부터 10까지 변할 땐 2x는 0부터 20까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x가 0부터 10까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2x 입장에서는 0부터 20까지 변해버리고 있으니까 이미 이 함수값은 0부터 20까지 그 변화에 따른 함수값이 이미 다 등장한 거지. 그 0부터 10까지 그 구간 안에서 2배만큼 빠르게 압축해서. 즉 한마디로 여기에는 이 2의 역할은요, 요 2의 역할은요 그만큼 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빨라진 거야. 너네들 인강 들을 때 막 이거 막 들으라고 했더니 막 곱하기 2 내 말도 충분히 빠른데 그거 곱하기 2로 들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배속 해가지고 들으면
좀 더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2라는 것은 2배만큼 빠르게 배속을 돌리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진폭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위아래로의 진폭 변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기 2가 곱해짐에 따라서. 야, 2배만큼 빠르게 그냥 진행했을 뿐이 갑자기 내 목소리가 커지냐? 막 내가 너 동영상 2배로 막 재생하고 그랬는데 막 갑자기 내 목소리 2배로 막 커져? 막 그런 건 아니잖아. 막 무슨 뭐 동영상에서의 뭐 내용이 막 2배로 퀄리티가 막 좋아져? 그런 거 아니잖아. 이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아무런 이 함수값에는 변화가 안 생길 거라고. 그냥 단순히 2배만큼 빠르게 일 처리가 끝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는요. 위아래로의 진폭,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좌우로의 변화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겠지. 왜? 2배만큼 빠르게 움직이니까. 2배만큼 빠르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2배만큼 빠르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아니 40분짜리 강의를 틀었는데 20분 만에 끝나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20분 동안 또 숏 보겠지, 그치? 쇼츠. 응? 그러지 말라고 제발. 어쨌든 얘는 2배만큼 빠르게 가니까 반만큼의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라는 것은 배속을 의미하니 얘가 2배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가 발생해서 주기는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위아래로의 진폭은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 최대값과 최소값이 변화가 생기진 않아. 다만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달라지겠지. 그런 지점들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래는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해가지고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었는데 얘가 2배만큼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그 지점들이 싹 다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바뀌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갖는 지점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n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로 바뀌겠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을 갖는 지점들은 변한다. 즉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위아래로의 y성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다만 이 x성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변화가 생기는 거지. 아까 여기에 2가 곱해졌었던 거랑 여기 2가 곱해지는 것과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라는 거야. 여기 앞에 곱해졌을 때는 위아래로의 y성분의 2배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였기 때문에 오직 그 y성분에 대한 대답을 할 때만 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여기 2가 곱해졌을 때는 가로 왔다 갔다 요것만 이제 속도가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변화가 생기지 위아래로의 y성분은 변화가 생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점대칭성 변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그럼 주기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치?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갖는 지점도 변화가 생겼을 것이고 최대값과 최소값 자체는 변화는 안 생겼을 것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마이너스가 곱해졌어. 마이너스. 자, 이거는 역으로 변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지금 이 아이가 2배만큼 압축이 된 건데 그것이 반대로 뒤집혀서 압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그림을 반으로 줄인 것은 이걸 뒤집어 버린 거지. 이렇게 웃지 말라고. 요거를 반으로 줄이고 요거를 뒤집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기는 반으로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쵸? 대신 뭐도 함께 바뀌냐면 얘의 방향도 함께 바뀌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던 건데 얘가 뒤집혔다는 거잖아. 어떻게? 이게 Y축에 대해서 이게 반대로 뒤집혔다는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어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은 일단 반으로 줄어드는 건 똑같기는 한데 뭐도 함께 바뀐다?
그들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이 이루어져. 대칭이 발생.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거기서 바뀌는 것들은 또 뭐가 되겠어? 최대값과 최소값 바뀔까? 안 바뀌겠지. 점대칭성 바뀔까? 그것도 역시 안 바뀌어. 주기 바뀌겠어? 주기는 아까 반토막 난 거 말고는 따로 바뀌는 건 없어. 얘랑 얘가 똑같을 거야. 주기는 파이로서 똑같겠죠. 대신 뭐는 바뀌겠어요? 얘에 비해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에 갖는 위치는 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한 특성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일단 y는 sin x. 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었죠. 따라서 fx는 f-x의 부반대, 즉 마이너스 f-x다 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주기는 몇? 2파이였습니다. 따라서 fx랑 fx 플러스 2파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sin x의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 것과 이 x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y는 a sin x, y는 sin bx라고 보통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sin x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오직 뭐만 바뀐다? 위아래로의 증폭만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로 갖는지가 달라질 뿐이지 주기라든지 언제 최대 최소를 갖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x좌표에 관련된 내용들은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원점 대칭성이라든지 뭐 그런 뭐 주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 하나도 바뀌는 게 없겠죠. 다만 요거는 최대값 최소값을 뭐로 갖는지는 바뀌는 것은 없어도 이게 빠르게 배속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의 증폭이 a로 발생하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a배가 되어서 나타나고 얘는 b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비배하는 거야? 아니죠. 비배만큼 배속을 하는 거야.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거지. 그럼 비배만큼 빠르게 변화를 시키니까 당연히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 b분의 1배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b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기를 몇 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값 b분의 1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알겠죠? b가 음수일 때도 우리가 가정하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b가 2일 때는 주기는 2분의 1배, 뭐 b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일 때는 주기는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의 값으로 변환시켜서 주기가 그만큼 반토막이 난다, 뭐 3분의 1 토막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섞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y는 a sin bx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으로서 한 번에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원점 대칭성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 안 깨지겠지. 자, 그다음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떤 값으로 갖겠습니까? 각각 a랑 마이너스 a로 갖겠죠. 자, 그럼 주기는 어떻게 갖겠어요? 얘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갖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생기는 그 지점들은 a랑 b의 값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뭐 내가 뭐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이건 패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요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사인 함수의 가장 이제 뭐랄까 궁극적인 가장 이제 변화가 좀 심한 경우에 표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뭐 미션이 나오냐면 y는 2 사인 3괄호 x-1 플러스 뭐 3 아니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각도를 얘기할 때 뭐 라디안 각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뭐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곤 하죠. 자, 요거 한번 우리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오직 일단은 뭐에 신경 쓰냐면 여기에 신경 써요. 일단 여기에만. y는 2 sin 3x. 오직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평행이동을 그 이후에 해주면 되잖아. 그 이후에. 그치? 그래서 일단은 y는 2 sin 3x라는 것부터 먼저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그냥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점을 너네들이 알아서 정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여기는 어떤 점이라고? 여기는 2라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 여기는요? 주기가 3분의 1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3분의 2파이라고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림 끝이야. 그게 너네들이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점은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시켜야죠. 근데 너네들이 생각해봤을 때 물론 얘를 평행이동 시키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점이었으니까 이 원점이 2분의 파이, 3인 위치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만 내리면 되지. 그래서 대충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한 2분의 파이면은 한 요 정도쯤 되겠지. 한 요 정도쯤 어딘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2였으니까 3은 한 요 정도쯤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너무 크기가 다른데? 평행하게 이동한 거니까. 한 요런 정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린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돼. 그렇게 해서 완성시키면 되는데 아니면 축을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얘를 2분의 파이만큼 3만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이 y축을 반대로 2분의 파이만큼 그 다음에 x축을 반대로 3만큼 이동시키는 걸로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 그치? 즉 예를 들어서 얘를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다는 건 이 축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축의 위치를 애당초 2분의 파이만큼 뒤로 빠꾸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얘를 위로 3칸 들어 올린다는 것은요. 이 x축을 밑으로 3칸 내린다는 것과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x축 싹 지워버리시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친구는 2분의 파이고 원래 3분의 2파이였던 곳은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3파이에 6분의 4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6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추가로 그림 뭐 여러분들이 더 이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그리면 된다? 일단은 요 부분만 먼저 그리면 된다. 요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옮기시든 아니면 축을 거꾸로 옮기시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생긴 것은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막상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너네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세요라는 미션을 내지는 않아요. 사실 잘. 그런 미션을 내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언제 최대값 생겨? 뭐 대충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가 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대충 뭐 요런 데 블랭크 해놓고 요런 거 블랭크 해놓고 거기에 들어갈 숫자를 알맞게 적어본다든지 이런 미션들만 너네들이 이제 받아들일 거야.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풀어내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규 수업 때 하겠죠. 그치? 정규 수업 때 이제 바이브로는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서 그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기를 빠르게 판단하는 요령은 처음과 끝을 보면 돼. 그래서 주기의 처음과 주기의 끝을 보면 요 길이가 전체 얼마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요 b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그 전체를 못 구한다 하더라도 반주기 아니면 반의 반주기의 길이가 얼마인지 요것만 체크해봐도 돼. 그럼 우리가 이 전체 주기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A 부분을 알고 싶다면은 이 위랑 아래, 위끝과 아래 끝의 높이 차이만 구하면 돼. 만약에 그 높이 차이가 6이야? 그럼 얘는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했겠지.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됐는지가 궁금해? 그럼 여기에서 이 끝이 이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만약에 얘가 얼마나 이게 위아래로 평행했는지가 궁금해? 그럼 그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지점이 즉 위끝과 아래끝에 해당하는 그 중간 지점이 X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체크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령들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럼 그런 요령들에 입각해서 너네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만 적합하게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주고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래프를 주고서 식을 유추해라 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 식을 줘놓고서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은 최대값이 뭡니까? 최소값이 뭡니까? 주기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힘드네. 사인 하나 했는데. 네.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코사인 이해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왜? 어차피 레파토리는 똑같을 거고. 자, 코사인. 역시 코사인은 우리에게 낯선 함수다 보니까 코사인은 우리에게 낯선 함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점을 찍고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림을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y는 코사인 x. 근데 영상 녹화되고 있는 거 맞겠지?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뭐만 해주면 돼? 단위원 그려놓고 코사인의 값의 변천 과정만 살펴보면 돼. 자, 일단 안 돌았어요. 안 돌았을 때 코사인 값 얼마입니까? 1이지, 그치? 그래서 0,1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엔요, 점점 이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면서 x값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는데 처음에 작아지는 그 정도랑 끝에 가서 작아지는 정도를 비교해봐. 어때? 처음에 작아지는 게 더 빨라요? 끝에 가서 작아지는 게 더 빨라요? 끝에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훅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죠.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떨어진다. 근데 점점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완만하게 반등을 시작하다가 후 커집니다. 0 근방에 다시 거기에서 계속 커지다가 또 완만하게 커지면서 접근하죠. 천천히 반등했다가 훅 커졌다가 다시 완만하게 커지면서 여기 1에 진입을 합니다. 뭐 좀 이상하게 생겼네. 아무튼 네. 코사인 x의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이 이제 0이고 요 지점이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2분의 파이. 당연히 요 지점이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요 지점이 2파이가 되겠다.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렸었던 것과 상당히 흡사한 파도 타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사인도 코사인도 일단 울렁울렁한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사인과 코사인이. 사인은 무슨 함수였는데? 기함수였는데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그치?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똑같이 이어질 거 아니야. 얘는 주기를 또 똑같이 사인처럼 2파이를 갖고 있을 테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 그치? 그래서 얘는 이 y축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띠고 있다. 즉 우함수다. 그래서 fx랑 f-x랑 서로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얘도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2파이는 fx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맞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 역시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야? 1과 마이너스 1이지. 이것도 사인이랑 공유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다. 최대값에 갖는 시점과 최소값에 갖는 시점이 각각 언제? 최대값에 갖는 시점은 2n 파이. 최소값에 갖는 시점은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사실 코사인 그래프 이해하는 건 뭐 일도 아닌 거야. 그치? 자, 근데 지금 이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얘의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은 사인일 때와 마찬가지로 뭐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위아래의 진폭만 변화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곱해지는 x 앞에 곱해지는 것은 당연히 이 가로 방향으로의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겠죠. 몇 배속으로 갈 것인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2가 곱해진다면 최대값, 최소값에만 변화가 생길 것이고 여기에 2가 곱해진다면 배속이 2배가 되는 거니까 더 2배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2배 빠르게 끝나겠지. 그래서 주기가 반토막이 날 것이고 모든 레파토리가 전부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그냥 사인에서 정리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y는 a 코사인 bx라고 한다면 이 a라는 것으로 인해서 증폭이 a배, 즉 한마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a랑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고요. 여기에 b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주기가 절대값 b분의 1배, 따라서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코사인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자, 탄젠트.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이랑은 조금 얘가 다르게 생겼어. 애당초 정의도 좀 달랐잖아, 그렇지? 사인 코사인은 그래도 그 점의 좌표에서 x 좌표, y 좌표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 탄젠트는 기울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역시 탄젠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도 원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탄젠트는 기울기였죠? 지금 0도 안 돌았어? 0도만큼 돌았을 때 기울기 얼마야 이거? 0이야 0. 이거 기울기 0이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커진다.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근데 얘들아, 기울기가 1짜리인 거는요 이렇게 45도 돌았을 때고요. 기울기가 2짜리인 거는요 이렇게 되겠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표현할게요. 기울기가 1짜리인 거, 기울기가 2짜리인 거, 기울기가 3짜리인 거, 기울기가 4짜리인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자, 그럼 봐봐. 1만큼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서 회전해야 하는 각도가 어떤지 보세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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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자, 봐봐 다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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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자, 그러니까 봐봐. 이게 1만큼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 회전해야 되는 각도가 더 짧아진다는 것은 조금 회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탄젠트 값이 지금보다 나중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어요? 더 완만하게 증가하겠어요?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내가 조금씩 각도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처음에는 야, 뭐 탄젠트 값 커지기는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조금씩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조금만 변했는데 갑자기 후쿠쿠쿠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질 거냐면 처음에 안 돌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 그러면서 계속 x값이 커지면서 이 기울기도 점점 커지긴 할 건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안 커지다가 나중에는 푹 하고 커진다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각도가 지금 봐봐. 여기 0도야. 딱 90도 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탄젠트 값이 존재해. 만약에 얘가 딱 90도가 되어버린다면 이때 기울기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까지만 이게 스무스하게 커지면서 욱 하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점근선이 돼야 돼. 이런 그래프를 띄고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이렇게. 반대로도 어떤지 한번 볼까요? 반대로. 야, 얘 뭐 작아지고 있기는 하냐? 오! 예,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아지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쟤랑 대칭성을 띠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요런 느낌. 이해됐어요? 탄젠트는
이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점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뭐 로그함수나 지수함수와 같은 이런 점근선을 갖고 있고 그 점근선은 어떤 곳?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리고 얘가 이 반대로 또 이렇게 홀라당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점점 야야야 노노노노노 커지는데 하다가 갑자기 슉 하고 넘어가면 야 이거 엄청나게 작아. 그치? 야 봐봐 기울기 엄청나게 작은 거잖아. 거의 무한에 가깝게 작잖아.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커지는 거 야야야야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이 파이를 기준으로 또 여기가 또 어디야? 뭐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까지 가게 되면은 갑자기 이게 훅 커지던 게 반대로 슉 돌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작게 오다가 다시 여기에서 0이 되었다가 여기서 또 다시 으악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되던 게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던 게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던 게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기가 얼마씩. 주기가 얼마씩. 주기가 얼마씩. 야, 봐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이게 지금 길이가 얼마인지 얘기 못하면 이거 중학교 1학년짜리도 돌아가야 돼 이거. 주기가 얼마야? 파이. 파이만큼 한 세트씩 계속 반복돼. 사인과 코사인 주기가 얼마였는데? 2파이였는데 이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인가? 파이로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반 바퀴를 돌 때마다 같은 일이 벌어져. 반 바퀴를 돌 때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파이만큼의 주기를 갖고 있다. 자, 최대값 최소값 얼마야? 최대값 최소값 얼마야? 없지. 모르는 게 아니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왜? 최대값이라는 건 걔가 제일 커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걔보다 제일 더 큰 값이 계속 있어. 끝없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어. 최소값도 없고.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라는 것도 달랐죠.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것도 달라. 사인, 코사인이랑. 그러니까 얘 혼자 너무 독립적인 거야. 대신 얘는 원점 대칭성은 사인이랑 또 같아. 그래서 얘는 기함수. 그쵸? 그 주기함수라는 것도 결국엔 그래도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주기는 다를지언정. 주기함수인 거는 맞잖아. 그치? 자, 그런데 또 너무 다행히게도 사인, 코사인에서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탄젠트 앞에 뭐 숫자가 곱해지고 뭐 x 앞에 숫자가 곱해지고 했었을 때 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즉 한마디로 이제 y는 2 탄젠트 x라든지 뭐 y는 뭐 탄젠트 뭐 2x라든지 뭐 이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일련의 변화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얘기가 그대로 흘러가겠지. 자, 그런데 얘는 잘 안 물어볼 거야. 왜? 야,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인과 코사인에서 그 사인 앞에 2가 곱해지고 코사인 앞에 2가 곱해지고 그랬을 때는 뭐에만 변화가 생겼어? 최대값과 최소값에만 변화가 생겼잖아. 얘는 뭐 최대값, 최소값 갖고 있지도 않는데 뭐 변화가 안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탐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얘는 우리가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를 곱해주면은 함수값이 좀 더 2배가 되면서 얘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더 올라가고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러겠지. 근데 그 뭔 상관이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사실상.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로 그렇게 너네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지. 뭔가 문제 출제 요소는 아닐 거야. 근데 얘는요? 2배속으로 된다는 거는 뭐 여전히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2분의 파이에 가야지만 유역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탄젠트 2x가 되면은 2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갔는데도 훅 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2배만큼 더 빠르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성격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여전히 똑같겠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탄젠트 2x라고 써져 있으면 요것도 4분의 파이, 그 다음 요것도 4분의 3파이, 요것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전부 다 2배로 압축된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짧았던 주기 2분의 파이로 또 똑같이 줄어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2x, 탄젠트 3x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딱히 그렇게 관심을 안 주겠지만 알겠죠? 자, 이게 탄젠트 함수까지의 내용. 물론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전에 했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함수를 좀 계속 이렇게 다뤄보실 텐데 이렇게 x 앞에 뭔가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석했었던 것이 주기성을 갖고 있는 함수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특징이 도드라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었지 실상 모든 함수들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로그 함수 같은 것들도 뭐 y는 로그 x 이거랑 y는 로그 2x 이것도 두 배만큼 성격 급하게 움직이면 돼. 두 배만큼 더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두 배속 시킨 거예요, 얘도 사실상. 근데 이제 얘는 뭐 주기성을 갖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두 배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묘사를 하기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딱히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야 y는 로그 x 더하기 y는 로그 2 해서 그냥 차라리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기도 했었지. 어쨌든 근데 얘는 두 배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인 거는 맞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상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체크하지 않았었던 것뿐이고.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에서 할 얘기는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아주 만족스러운데? 딱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해 정도도 반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하나만 같이 보자. 예제 3번. 요 한 문제 딱 마지막 바로 끝낼게. 요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야. 얘들아. 이 평행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식을 딱 주고 그래프를 줘. 이때 A랑 B랑 C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요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A를 판단할 때 뭐만 보면 된다고? 최대 최소. 위 끝과 아래 끝만 보면 돼. 뭐야 이거 몇 배 증폭됐어? 2배 증폭됐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2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2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어. 항상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언제나 생각해. 물론 쉬운 문제에서는 야 A랑 B랑 C 다 양수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은 일부러 이거 함정 봐. 일부러. 그래서 이제 지금은 A는 양수, B는 양수, C는 0과 파이 사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으니까 A는 2야라고 바로 얘기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즉 이런 조건이 애초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 꼭 생각해 주시게.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어떻게 알아봐? 여기 지금 반죽이 나와 있어. 반죽이 8분의 3파이랑 8분의 7파이. 이 지금 반죽이가 지금 간격이 얼마야? 8분의 4파이야. 8분의 4파이 즉 2분의 파이라고. 반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그럼 주기가 얼마야? 파이잖아. 그럼 이게 몇 배로 배속된 거야? 2배. 그래서 이제 B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B는 양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B는 2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B가 2가 된다면 자, 여기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야. 자, 이거 집중해. 자, 봐봐. A 구해놓고 B 구해놨으면 중간 점검하세요. 이 식을 너희들 입맛대로 살짝 바꿔. 자, 지금 y는 a sin bx-c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a랑 b의 값을 발견했거든. 그래서 얘를 y는 2 sin 2 바로 x-2분의 c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꾸고서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로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네들 여기에서 이거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네 c는 3분의 파이 하다가 또 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한번 이거 써. 이러다가 틀리는 애들 진짜 많아요. 이거 안 하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안 쓰다가 괜히 막 머릿속으로 훅 하다가 훅 하고 틀려버리면 그럼 내가 가가지고 훅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그딴 짓 좀 하지 마.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난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보세요. 자, 원래 원조가 어디였겠어? 원래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아이였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 그게 8분의 3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4분의 3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8분의 3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생각해봐.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원래 어디 있었는데 어디로 움직였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원래 어디 있었어? 그래, 원래 원점에 있었잖아. 근데 그놈이 지금 어디로 이동한 거야? 그럼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 8분의 3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괜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8분의 3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서 2분의 C라는 것은 8분의 3파이겠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 분명히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보고서 C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답을 그냥 맹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난 분명히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서 8분의 3파이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8분의 3파이라고 대답하셔야죠. 따라서 2분의 C가 8분의 3파이인 거니까 C는 4분의 3파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안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린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라도 이거 안 쓰면 헷갈리겠다. 나도 안 쓰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써놓고 헷갈린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무슨 조언을 해줍니까? 잔소리밖에 더요? 그치?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개념 넓히기든 뭐든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숙제로 이걸 좀 풀어가지고 오실 텐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징검다리 거쳐가면서 A랑 B 판단하는 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 판단하고 빠르게 이제 이식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평행이 되는 것을 먼저 구해서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걸 이용해 내가 나머지 C의 값을 혹은 B의 값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아까 예고했었던 것처럼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같이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집중.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좀 능숙하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지. 자, 생각해봐. 지수함수도 못하고 로그함수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수 방부등식을 하고 로그 방부등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삼각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삼각 방부등식을 하겠어? 말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주말도 껴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삼각함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해지고 오셔야 다음 수업을 좀 이해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이 세 분 나랑 함께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이 세 분은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거의 끝났네. 그래, 정리하고 가. 대신 집에서 이거 꼭 바로 복습은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강의는 마칠게.